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장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장 전 의원은 JTBC에 당시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갔다면서 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면서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고소가 제기된 데는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희정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이중적이며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침몰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시간 수행비서를 성폭행해왔던 안희정 지사의 이중성을 떠올리니 역겨워서 말을 잇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 사건은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또한 좌파 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독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안식처인 양 백장미를 흔들며 선동하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가장 큰 성폭행 가해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수행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성모를 해저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얼마나 추한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력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성폭력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 자신들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좌파 진영 전체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도려내며 청소하고 성찰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인생을 걸고 눈물의 폭로를 선택한 자신의 비서를 남녀 간의 애정 행위마저 악의적으로 폭로한 나쁜 여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잔인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며 구속을 피해보려는 치졸함에 놀라울 뿐입니다. 100번을 양보해 남녀 간의 애정 행위라고 합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지저분한 희대의 불륜 생각을 벌인 일탈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 386 운동권 세력의 평균적 도덕관과 성의식 수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여성을 바라보는 역겨운 이중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 왜곡, 은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술이 있으니까 경찰은 즉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한 젊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 정권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과 경찰의 은폐와 조작 때문에 묻혀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권력이 움직이면 미투 사건도 단순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은 권력이 움직이면 미투 사건도
단순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란 말입니까?